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교연합 대표 이상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1월 17일, 어제죠. 방역 패스 개선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 접했겠지만, 우선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선 학원이나 지금 학습시설에 대한, 저희 함께하는 사교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같이 제기한 그 소송이었죠. 얼마 전 행정소송이요. 그 소송이 인용이 됐었죠. 그리고 정부는 이제 즉시 항고를 현재 제출한 상태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3월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그 청소년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우선은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지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또 하나는 정부가 여전히 또 이해할 수 없는 아집과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 집행정지 판결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음악학원이나 그러니까 음악학원은 여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보컬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악기라든지 그리고 뭐 연기학원 이런 학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법원에서 살짝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풀어줬으니까 이제는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이번에 또 새롭게 이제 제기된 그 소송이었죠. 한원교 판사가 했던 그 소송에서 서울 그러니까 당사 적격이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은 당사 적격 자체가 인정이 안 돼서 물론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런 판결이었긴 했는데 어쨌든 당사 적격 인정이 되지 않았죠. 서울시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해당하는 그 청소년 자체는 지금 치명률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그런 재판부 입장이었죠. 공익적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서울에 한정하긴 했지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제 방역 패스를 전면으로 정지를 시킨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판결을 보고서 뭐 고심해서 이후에 이제 수정사항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뭐 저는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당연히 전국적으로 전부 청소년에게 그걸 적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미 공익적 목적이 없다고 인정을 했고 누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명률이 0%인 상황인데 대체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방역 패스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상하기에를 뭐 마트나 백화점은 당연히 풀어줄 거로 예상을 했고 청소년 방역 패스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그 방역 패스를 정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철회하는 거죠. 철회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정부가 재판부의 태도를 그 판결을 받아들여서 겸허히 수용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학원이나 이런 학습 시설은 인정을 해도 다른 시설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시설은 앞으로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라고 그런 논리를 갑자기 폈죠. 예, 그리고 역시 그 이번에 한원교 판사가 했던 그 소송도 정부가 또다시 즉시 항고를 하겠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학습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방역 패스를 반드시 인용할 수 있도록 방역 패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아, 정말로 이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독단과 아집을 보일지 그리고 왜 이렇게 청소년의 방역 패스에 집착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함사연은 정부의 발표를 듣고 굉장히 사실 밤이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입장문을 바로 발표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사연의 입장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첫 번째는 그 방역 패스에 대한 개선안, 정부가 발표했던 부분, 서두에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정부가 살짝 오만함을 내려놓고, 어쨌든 그 재판부의 취지를 받아들였죠, 일부는. 물론 뭐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명분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사연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자,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과 그리고 진상규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했으나 왜 이러지? 그러나 음악 등 뭐 연기학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항고심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이제 입장인데요. 여전히 정부는 굉장히 오만함에 빠져 있어서 재판부의 결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가요, 뭐 판결문 함사연 카페에 가면은 그 판결문, 그러니까 결정문 자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그 학습시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당시에 그 이종환 판사님이었죠. 그 행정부 자체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자, 여기 그 핵심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여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 그쵸? 방역패스 자체가요. 또 방역패스가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패스 자체의 기본권 침해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재판부가 그 방역패스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상당히 제기했죠. 뭐 미접종자와 접종자, 돌파감염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실효성 자체가 없고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런 부족한 공익적 목적으로 학습권,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판부는 그 방역패스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인의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의 가치가 훨씬 더 숭고하다라는 걸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죠. 자, 근데 지금 음악학원이나 이런 노래학원, 뭐 입시 연기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사실 이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부 취업이나 입시를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원 역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학원들 못지않게, 뭐 보습학원 못지않게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원들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이런 음악 학원들은 굉장히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개인 레슨이나 아니면 5명 이하로 대부분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밀집도나
접촉이죠. 그럼 밀집도 자체가 보습학원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보습이나 이런 학원들은 물론 그 자체가 뭐 비대면 수업이 이 보습학원들의 목적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 비대면 해라 이거 자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안 될 때는 비대면 수업이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실기를 주축으로 하는 뭐 관악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거 비대면 수업 불가능합니다. 줌으로 수업할 수가 없죠, 아예. 그러면 오히려 대체 수단 자체가 더더욱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 수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기본권 자체, 그 학원을 못 감으로써 침해되는 기본권이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재판부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직업선택, 교육권, 이거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버젓이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태도는 정말로 재판부의 그런 판결 자체를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죠. 사법부의 결정 자체에 그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걸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이 보습학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탁상행정, 관악기. 아니 관악기면 악기를 자기 혼자 불죠. 그 악기를 누가 나눠서 붑니까? 거기에 지금 뭐 비말이나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근데 그런 걸 핑계대고 그냥 이건 탁상행정이죠. 그냥 그럴 것 같다. 상상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거기는 적용하면 안 돼. 솔직히 아집이자 똥꼬집밖에 안 보여요. 사실상. 그쵸? 뭐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행정부가 아집에 지금 쌓여 있죠. 정말로 진지하게 다가가서 그 학원들의 어떤 실체라든지 그리고 재판부의 취지나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고 그걸 시행하려는 그런 아집과 집착처럼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이런 모습에 일단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함사연은 당연히 이런 음악 연기 학원들도 다른 보습 학원들과 동등하게 이 재판부의 취지에 맞춰서 이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을 시행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현재 이번에 이제 그 재판부의 판정으로 인해서 청소년의 그 학습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지금 중단된 상태죠. 물론 뭐 이제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어쨌든 3월부터 시행을 못 하겠죠, 사실상.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번에 재판부는 어느 정도 방역 패스의 공익성을 인정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테는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치명률 자체가 0%입니다. 치명률이 0%인데 백신을 맞아야 될 공익이 대체 뭡니까? 이건 정말 애들 우기는 싸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 사례도 그렇고 이미 전파 자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쵸? 백신 자체로 전파 자체를 차단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논리는 뭐냐? 백신으로 중증화율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청소년은 치명률도 없고 중증도 없습니다. 근데 왜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답답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그냥 정부가 무조건 우기는 그런 느낌밖에는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계속 얘기한 게 청소년이 계속 코로나 백신을 강요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예전에도 그렇게 공언했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에게만큼은 선택에 맡기겠다. 물론 뭐 처음에는 모든 성인들한테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죠. 갑자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그런 태도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또 함사연 원장님들을 포함하여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정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청소년한테 백신을 맞추려고 하는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자, 그래서 함사연은 요청합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당장 청소년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만큼은 방역 패스 시행 계획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자, 만약에 정부가 지금 이제 3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즉시 이 부분에 대해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학원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또 이용하는 시설, 카페도 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쵸? 자, 그러면 함사연은 그거를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건강권, 자기결정권, 또 신체의 자유를 위해 우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지역부터 다시 한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할 것을 일단 선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거는 글쎄요, 오비락일까요? 좀 굉장히 좀 의문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 집행정지를 인용했던 그 판사님들이 계시죠. 이종환 판사와 한원규 판사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함사연이 제기한 학습시설 집행정지를 전면적으로 사실 인용했죠.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수려했고요. 법학을 정말 많이 공부하셨고 연구하셨던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일 정도로 정말 존경심이 느껴지는 그런 판결이었는데요. 그런 이종환 판사님과 그리고 또 이번에 일부 인용하셨던 그 한원규 판사님, 자,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저께였죠. 뉴스를 봤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사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인사 이동 시기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직, 개인 사정에 의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나 어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다는 거죠. 왜 하필 이 시기일까?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반대해서 방역 패스를 저지시켰던 판사들이 갑자기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사직서를 낸다. 타이밍 너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솔직히 의혹이 좀 제기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 그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염려했던 게 뭐냐. 과연 판사님이 정말 양심에 맞춰 법리에 맞춰서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판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저는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와 법조인들을 믿었죠. 사실 저도 이제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법리에 맞춰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어느 정도 부응해서 판단해줬고요. 근데 그 판단했던 판사님들이 갑자기 사직서를 냈어요. 이 판결이 끝나고 나서. 솔직히 조금 의혹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나 어떤 외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고 또 다수의 이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 학부모님들도
사실상 많은 의문과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가 뭐 이거는 무슨 강력한 주장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진상 규명이나 아니면은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떠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도 정부에게는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연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 야당이라든지 뭐 여당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예. 자, 함께하는 사교의 연합은 어떤 단체인지 혹시 이 유튜브를 이 화면 자체를 이 영상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저희는 2020년 그 12월 14일 정부의 왜 갑작스러운 2.5단계 집합 금지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결성된 단체고요. 그때 이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187명이었죠. 사실상 코로나 사태 최초의 정부 상대 민사 소송이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성이 된 단체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의 어떤 권익 보호와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권, 자기결정권의 보호,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부당한 인권 침해에 맞서는 그런 단체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31일 날 12월 30일 2020년 163명의 손해배상 소송이 연속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각종 시위나 집회, 정부의 그런 영업 제한이라든지 영업 금지에 대해서 이것 역시 영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항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저희가 정식 단체로 이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학원 교습소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 PCR 코로나 진단검사 강제 의무화 조치. 이거 역시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PCR 검사가 정말로 신비성 있는 검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자체를 정부가 강압을 했다, 의무화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은 벌금을 내린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신체, 자기 결정권, 이 모든 걸 지금 정부가 침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감염법 예방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년이 아니죠.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한 정부의 그 방역 패스 그 행정명령이 한 거에서 바로 소송을 걸었고 그거에 대해서 인용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함사원이 어떤 단체인지와 그리고 그동안 활동해왔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영상으로는 첫 발을 디딛게 돼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함사연의 스토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사연 TV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런 성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함사연의 입장문, 정부의 1월 17일 그 방역 패스 개선안에 대한 함사연의 입장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